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97페이지 블록 구조 파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록 구조는 우리가 보실 때 거기 블록 구조의 기본 블록 개념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비I형 형태의 상공 블록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 이렇게 생긴 형태의 블록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구멍이 3개가 난 형태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비I형 상공 블록 형태가 됩니다. 이런 형태. 길이는 보통 390짜리가 있고요. 높이 190이고 너비는 틀립니다. 10cm짜리부터 100mm부터 해서 길이 요거는 항상 일정합니다. 190, 길이 390이고 높이 190이고 근데 이제 폭은 100짜리부터 해서 세 종류가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4인치 블록이다, 6인치, 8인치 블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때 이 공동부 블록은 이런 공동부 구멍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두께, 이걸 보통 살 두께를 보통 영어로 셀이라고 칩니다. 셀 두께는 바로 이 살 두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 구조의 종류적인 측면을 봤을 때 먼저 블록구의 종류를 나누게 되면 97페이지 2번에 보시면 첫째 조적식 블록조가 나오고 있죠. 조적식. 조적식 블록조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 블록을 갖다가 모르타를 이용해서 쌓아 올라가는 것이 조적식 블록조가 됩니다. 근데 이 조적식 블록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단순 조적일 때는 이 블록이 내력벽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적식 블록은 단순하게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내력벽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내력벽은 두께가 15cm 이상 되면 조적식 블록조는 내력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폭이 100mm짜리 10cm짜리 너비가 10cm짜리는 내력벽으로 쌓아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보통 두께 15cm 이상 되면 내력벽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블록 장막벽. 우리 장막벽이라는 것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든지 철골 콘크리트 구조나 아니면 철골 구조 뼈대가 있는 데서 보통 조적, 벽돌이나 블록 같은 조적벽을 쌓는 것을 보통 장막벽이라고 하죠. 그럼 블록 가지고 장막벽을 쌓았다는 겁니다. 블록 가지고 장막벽 형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록 장막벽은 이것은 비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이 아닙니다. 비내력벽 개념에 속합니다. 비내력벽. 보통 골조 뼈대를 짜 올라갈 때 설치된 벽은 내력벽이지만 나중에 뼈대를 골조를 짜놓고 나서 차후에 설치되는 벽들은 바로 비내력벽에 속합니다. 그래서 하중을 지지나 분담하는 벽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강블록조. 보강블록조는 이 블록의 공동부 부분에 철근을 보강해주고 거기에 이제 그라우트, 콘크리트나 모타를 채워준 사춤해준 이 그라우트에서 보강해준 게 보강블록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보강블록조가 일반적으로 제일 튼튼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4, 5층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 보강블록조는 철근을 보강해준 블록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보강블록조는 내력벽에 해당이 됩니다. 내력벽에 해당이 되고요. 이것도 두께가 15cm 이상 되면 내력벽으로 설계가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거푸집 블록조는 일반 이 블록을 가지고 조성한 것은 아니고요. 이 거푸집 블록조는
그래서 이 거푸집 블록조의 개념은 거푸집 용도다. 보통 기역자나 니은자, 뭐 디귿자 형태, 뭐 미음자 이런 이 블록을 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콘크리트나 이런 탓을 할 용도로 만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거푸집 블록조는 이 블록 가지고 거푸집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역자 형태의 블록을 이렇게 얇게 보통 제작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두 개를 접속시키면 니은자고 뭐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철근 배근 해놨다. 철근이 배근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 넣게 되면 이때 거푸집 대신에 이것이 블록 가지고 거푸집 용도로 한다는 거죠. 이것이 거푸집 블록조입니다. 자, 그러면 그 블록조는 뭐 기둥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철근공을 만들 때 쓰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거푸집 블록조는 근데 주의할 것이 이 블록이 이 거푸집 역할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처갑이 생기게 됩니다. 처갑. 그러면 거푸집은 처갑에 좀 약할 수밖에 없죠. 행력으로 작용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콘크리트를 탓을 부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보통 한 번에 50cm 이하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정리를 해 두시고, 특히 여기에서는 이 블록 장막벽의 개념은 주의하실 것은 내력벽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블록의 자재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록의 자재. 그래서 이 자재 부분이 요거는 시방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시방서에 해당되니까 자 보시고, 올해 시험도 뭐 시방서 내용으로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 조직식 구조는 거의 시방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 시방서 내용을. 그래서 자재에서 1번에 줄눈 모르타르가 나오고 있죠. 1번에 줄눈 모르타르. 그리고 줄눈이라는 것은 이거죠. 재료와 재료 사이가 줄눈이었죠. 그러면 블록과 블록 사이 접착용 모르타르가 줄눈 모르타르 개념이 될 것이고, 근데 2번에 보면 사춘 모르타르. 자, 이 사춘 모르타르는 이 블록의 공동부의 사춤은 빈 공간이나 틈새나 이런 부분에 채워주는 것을 보통 사춤이라고 하죠. 영어로 보통 크라우트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춤 모르타르 개념하고 혼돈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줄눈 모르타르용하고 사춤 모르타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줄눈 모르타르의 자 우리가 거기서 모래의 최대 치수 개념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래는 최대 치수의 개념이 차이를 두고 있는데, 그러면 모래가 이것은 2.5mm를 최대 치수로 두고요. 요거는 5mm죠. 결과적으로 요거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가 요거니까 요거 이하로 해라. 왜 그런가 하면 이 줄눈의 경우는 보통 기본이 표준이 10mm입니다. 10mm인데 5mm짜리 모래를 쓰게 되면 모래와 충돌하면 공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mm를 최대로 두고 있고, 사춘 모르타르, 저 빈 공간 채워넣는 모르타르는 5mm 이하의 최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사춘 그라우트는 채워넣는 것을 그라우트라고 하죠. 공동부에 이런 빈 공간을 채워넣는 재료를 그라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춘 그라우트, 채워넣는 이 그라우트적인 측면에서 이때 자갈 최대 치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갈 최대 치수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공사 시방서에 의하는 게 기본 원칙이 되지만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블록 공동부에 보통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치수는 시방서 따르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시방서에 원하지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블록 공동부 요거 중에 블록 공동부 구멍에 대해서 공동부에 보통 최소 폭의 4분의 1 이하로 최소 폭의 4분의 1 이하 또는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20mm 이하로 잡고 있죠. 월 20mm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래서 여기는 최대 자갈 치수를 잡고 있습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이 3번하고 4번하고 비교하고 1번, 2번 길이 비교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은 블록 제작에 사용돼. 이건 사충 그라우트 채워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블록 제작에 쓰이는 블록 제작에 사용되는 최대 자갈 치수하고 골재의 최대 치수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골재의 최대 치수의 개념하고 비교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블록 최소 살두께의 3분의 1이 되고 여기에서는 블록 공동부의 최소 폭의 4분의 1 개념이 됩니다. 구멍 개념의 4분의 1이고 여기에서는 보통 셀 살두께의 개념이네. 블록 최소 살두께, 블록 최소 살두께. 여기는 공동부가 아니고 살, 영어로 셀이죠. 예, 살두께의 3분의 1 이하하고 여기에서는 공동부 최소 폭의 4분의 1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비교를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시멘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신사를 사용하고 사용시 이상 성질이 나온 것은 사용하지 보통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유동화재. 보통 유동화재라는 것은 이것을 유동화재라고 합니다. 보통 이 시멘트 재료는 이 접착력이 있죠. 시멘트가 결합재다 보니까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이 시멘트를 골재의 결합재로 쓰인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시멘트가 접착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콘크리트 타설 시 유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콘크리트 유동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해주는 약품이 유동화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으나 용적으로 12%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주의할 것은 5%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12% 초과할 수 없다는 측면을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운반 취급 및 저장 부분을 다루고 있죠. 이 부분도 표준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운반 및 취급 저장과 관련돼서 운반하고 그 다음에 취급 저장적인 측면, 취급 그리고 저장 이 분야에서는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첫째적으로 이 블록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실 건 이 블록은 자, 이 적재 높이만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1일 쌓기 뒤에 가면 이제 쌓기가 나오는데 쌓기 높이하고 이 적재 높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블록 이 적재 높이의 개념, 그래서 적재 높이가 아마 3번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적재 높이의 개념은 1.6m. 적재 높이는 1.6m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블록의 쌓기 높이 표준 개념은 1.5m 정도가 기준이 되지만 적재 높이는 1.6m 이하로 된다. 자, 이것은 모르타르를 가지고 쌓은 개념이 아니라 블록을 쌓기 전에 쌓아 놓는 개념이죠. 그래서 적재 높이의 개념이 1.6m 이하로 잡고 있다는 측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멘트. 이 시멘트적인 운반이나 취급 저장과 관련돼서 이 시멘트는 보통 주의 것이 물하고
자, 수화작용에 의해서 응결경화가 됩니다. 근데 얘는 공기 중의 습기도 빨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흡습을 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뭐 거기 보시면 1번에 시멘트는 우수와 습기 영향이 받지 않도록 저장을 우리가 해주라는 것은 기본이죠. 얘는 물하고 격리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2번은 정확히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적재 높이는 보통 13포대를 한계로 합니다. 13포대. 알아두시고. 근데 이 13포대 그 한계로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단기 저장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장기간 저장이 아니라 이거 현장에 해놓으면 뭐 단기간 저장 개념이니까 보통 단기 저장일 때 13포대 이하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응고된 것은 무조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는 가그에 촌이나 이런 분의 도시 밖에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공사할 때는 시멘트 응고된 것을 이렇게 파쇄해가지고 망치로 두들겨서 사용을 했는데 조금이더 응고된 것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보통 강도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골재는 별도로 공부하실 건 없고요. 그래서 골재는 종목 그래서 종류별로 구분해서 저장을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모래는 모래대로, 자갈은 자갈대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화 재료도 별도로 다룰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종류별로 구분 저장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혼화 재료는 일반적으로 혼화 재료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혼화 재료는 성질 보통 이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성질 개선에 의해서 쓰는 건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혼화재, 이 제자 I자 제자 이거는 재료 제자입니다. 재료의 개념으로 투입하는 것이 있고, 혼화재 약품 제자입니다. 약품으로 투입하는 것이 있어요. 그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은 많은데, 그래서 당연히 같은 혼화재라도 재료라더라도 구분해야 된다. 프라이시도 있고 규저토도 있고 종류가 많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유동화재라든지 A재, 공기연행재나 등등등 많거든요. 그것은 구분 저장하는 것은 기본으로 가주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철근적인 측면은 좀 체크를 정확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근은 직접 지면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지면에는 습기가 있기 때문에 녹슬 수가 있죠. 철근은 녹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접촉해서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우수는 당연하겠죠.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근은 규격별로, 그래서 이제 크기별로 다 그래서 보통 이형 철근이냐 원형 철근이냐, 그리고 고장력 이형 철근이냐, 여기 종류별로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 규격별로 같은 이형 철근이라도 규격이 많죠. 그래서 D10, D13, D16, D19 이렇게 이 규격별로 다 우리가 구분 저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류별에서 규격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5번의 블록 쌓기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 쌓기는 우리가 이 블록에서 제일 지금 핫한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 블록 쌓기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시험 형태는 2번에서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2번 개념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앞으로 준비적인 측면도 앞으로 언급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준비를 해 두시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5번 블록 쌓기도 표준 시방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준비적인 측면에서는 그 1번에 보시면 줄기초, 연결물,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및 청소하고, 이때는 물축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밑에가 기초였다. 제일 밑에서 이제 쌓게 될 거다. 그러면 밑에 기본적인 이제 기초보가 밑에 있을 겁니다. 기초보가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기초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기초보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블록을 이제 쌓게 될 거 아닙니까? 블록을 쌓. 그러면 이 부분에 자, 여기 정리 청소하고 여기 정리 청소를 우리가 하고 나서 이 부분에는 물추김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물추김을 해서 이 모르타르에 자, 이 수화장에 필요한 물을 갖다가 이 기초가 뽑아 이제 흡습을 하게 되면 이 모르타르 접착용 모르타르에 이 수분을 흡수하는 걸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물추김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번 내용입니다. 1번 개념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2번은 그냥 읽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블록은 깨끗한 상태로 저장돼야 되고 담당의 승인 없이는 물추김해서는 안 됩니다. 블록의 개념은. 그래서 이 3번에 이 블록은 승인 없이는 블록의 경우는 무조건 물추김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조건을 보고 우리가 물추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당은 승인 없이는 물추김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담당의 승인 없이 우리가 물추김해서는 안 됩니다. 물추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블록은 붉은 어떤 흙이나 이런 먼지 기타 이런 것은 제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모르타르 접착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적당히 물로 축여서 경화수가 부족하는 것을 방지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제 4번은 꼭 알아두시고 전체 물추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블록은 전체 물추김 개념이 아니다. 쌓을 때 전체 물추김은 아니고 그래서 3번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블록 저장에 대해서는 3번 개념은 블록 저장과 관련된 물추김의 개념이고 이제 쌓을 때 일반 쌓을 때는 전체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는 개념 기억하십시오. 전체 물추김을 하면 일반적으로 나중에 수축 균열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블록은 공동부가 있기 때문에 살두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물추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접착면만 물추김 하게 됩니다. 모르타르 접착면. 그래서 이거는 수축균열 방지 목적으로 이 접착면 여기만 적당히 물추김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물추김 한다. 우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수축균열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수축균열 방지 개념상 전체 충분한 물추김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타르 비빔은 기본적으로 기계 믹스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계 믹스 사용할 경우는 보통 최소 5분 이상 동안 비빔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공 연도가 충분하도록 해 주시고 그래서 보통 비빔은 보통 기계 믹스를 사용을 해서 비빔을 하면 되고 믹스를 사용하는데 보통 5분 이상, 최소 5분 이상 비빔을 해서 5분 이상 비빔을 해서 충분한 시공 연도를 확보해 주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량일 때는 손비빔 가능합니다. 소량일 때. 모르타르가 소량일 때는 손비빔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하실 것이 그런데 이제 이 그라우트의 경우는 기계 비빔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타르 경우는 소량일 때 가능하다. 모르타르. 그라우트는 채우는 용도고, 그래서 모르타르의 경우는 소량일 때 소량은 손비빔이 가능합니다. 보통 그라우트는 기계 비빔으로 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은 잘 체크를 꼭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초 물을 가해 놓은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이고 그라우트는 1시간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6번은 절대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고 모르타르하고 그라우트 사용 시간 개념이 달라진다. 그래서 모르타르는 2시간 개념이고 그라우트는 1시간입니다. 1시간. 그래서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서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다시 비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다시 비벼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비벼 쓸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초과한 경우는 다시 비벼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쓸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잡고 있다. 초과하지 아니했을 때 하지 않는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있는 기준은 그래서 그 시간 개념이 차등이 있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근데 굽기 시작한 모르타르는 다시 비비는 것을 금합니다. 응결이 시작된 것은 굽기 시작한 것은 안 되고요. 그래서 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측면을 알아두도록 해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키 규정, 사키에서 자, 이 사키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1번 단순 조적 블록 쌓기에서 이 세로 줄눈 개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강 블록주의 개념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조적 블록 쌓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순 조적. 그래서 단순 조적 이 블록 쌓기에서 우리 기준에서 잡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강 블록조는 예외고요. 그래서 이 세로 줄눈이 통줄눈으로 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세로 줄눈은 막힌 줄눈으로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통줄눈으로 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통 막힌 줄로 시공하는 것이 바로 목적은 하중 분산, 응력 분산 목적이죠. 응력. 그래서 하중 분산, 응력 분산 목적으로 이 세로 줄눈이 막힌 줄눈으로 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줄눈으로 시공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2번은 기본적으로 시험 문장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읽어 두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해서 쌓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두께, 보통 살두께가 이 셀 두께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공동부가 있을 때, 구멍이 있을 때 살두께가 큰 편으로 제가 조금 도면상 눈에 확인이 되기 위해서 조금 차이를 두고 실제 차이는 별로 안 큽니다. 살두께 두 건 좀 위로 가게 써야지 자 접착 모르타를 위에다가 많이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가게 쌓는다는 점은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은 일반 너무 시공적인 측면이니까 자 그냥 읽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하루 쌓기 높이는 1.5m를 표준합니다. 하루 쌓기 높이 1.5m가 자 표준입니다. 표준 개념 때문에 1.5m. 그럼 아까 적재 높이는 1.6m 이하라 이렇게 했고 쌓기 높이는 1.5m 7켜 정도가 표준이 됩니다. 7켜 정도. 그러면 7켜라는 것은 보통 블록의 한 켜의 개념은 20cm가 한 켜입니다. 그래서 켜로 따지면 7켜고 메다로 따지면 1.5m로 잡고 있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6번은 줄눈 모르타르적인 측면에 대해서 다네.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에 자 우리가 줄눈 누르기 및 줄눈 파기 보통 치장 줄눈을 하게 되면 줄눈 파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보통 줄눈은 표준은 기본적으로 자 10mm를 표준으로 잡고 있다는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치장 줄눈 할 때는 줄눈 모르타 완전히 굽기 전에 줄눈 파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줄눈 파기 시기를 간략히 알아두시고 줄눈 파기적인 측면을 기억해 놓으시오. 모르타르가 굳으면 우리가 팔 수가 없죠. 그래서 줄눈 파기는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파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완전히 굳기 전에 굳은 후에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굳기 전에 실시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르타르 그라우트 사춤하는 높이는, 그래서 사춤 높이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춤 채워 넣는 높이, 사춤 높이는, 사춤이라는 것은 빈 공간, 공동부 이런 것을 채우는 것을 사춤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춤, 보강 블록을 했을 때는 사춤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켜 정도로 우리가 해 주시면, 상켜 이내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켜가 되니까 60cm 이내 정도로 처리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하루 쌓기를 다 완료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춤을 하게 되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상켜 정도 쌓은 후에 우리가 사춤을 해주게 됩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새로 주는 공동부에 이제 그라우트 했을 때 마지막 채우는 높이 이제 작업 종료했을 때 기준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는데, 그럼 보통 상켜 이내로 해서 우리가 채워 나갔어요. 그럼 블록을 상켜 정도 쌓고 나서 이제 사춤을 해 나가게 되는데, 채워 나가겠죠. 그러면 블록 상단에서 이 작업 시 하루 작업을 종료 시에 어느 위치에서 중단해야 되냐? 그럼 블록 상단이 있을 때 이 블록 상단에서 일정한 아래에다 두라. 블록 상단에서 종료하면 돼. 그럼 여기 철근이 보강됐을 때 여기다 채워줬다는 겁니다. 상켜 정도마다 사춤을 했을 때 작업을 종료 시점은 어느 위치가 돼야 되냐? 그것을 뒤에 다루고 있으면 블록 상단 여기에서 아래로 50mm 요 위치에서 중단을 하라는 겁니다. 작업 종료 시 줄눈의 위치는 여기야. 그러면 요거는 요 조인트를 갖다가, 그러면 아래 부분에 상켜 이내로 채워놓고 다음 사춤할 때 되면 이 모르타르의 연결 시간이 이미 밑에는 굳고 있기 때문에 연결선 이 조인트가 생깁니다. 이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는데, 이 콜드 조인트를 블록 속에 둬야 됩니다. 블록 속에 두기 위해서, 자, 블록 상단 아래 50mm 아래에다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 혼돈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강근적인 측면에 달죠. 그럼 당연히 보강근은 모르타르도 그라우트 사춤하기 전에 미리 배건이 돼줘야 되겠죠. 채워놓고 철근을 보강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정리하실 거, 이 보강근의 9번에서는 그 피복 두께를 정확히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강근을 넣어주게 되면 이때 피복 두께는 기본적으로 최소 기준이 20mm를 잡고 있습니다. 20mm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강근의 피복 두께는 저기만 좀 차등을 두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방 블록에서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최소가 다 20mm가 된다는 점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블록 보강용 철망은 와이어 메쉬 개념이 되겠죠. 남바, 그래서 샵 표시죠. 샵 8번에서 샵 10번 지금 해놨죠. 지금 보통 이 샵의 표시가 철선의 표시에 옵니다. 샵은 이 철선을 나타낼 때 쓰고, 우리가 보통 철근을 나타낼 때는 원형 철근은 이렇게 표현했죠. 원형 철근은 파이로 표현하고, 파이 이렇게 구다
또는 파이 12다 이렇게 나가요. 원형 철거는 파이로 표시하고 이형 철거는 보통 디포먼드 스틸 바니까 뭐 D10이다, D13, 뭐 D16 이렇게 보통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샵 표시는 바로 철선의 표시기호입니다. 그래서 가스압점이나 용접한 것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보통 용접 철망을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의 뭐 용접 철망이라 보시면 되는데, 용접 철망 와이어 메쉬 개념, 블록용 와이어 메쉬를 사용하는데, 도면이나 공사 지방세 정한 바가 없을 때 철선은 넘버 10번으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샵 10번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아실 때 보통 철근을 나타낼 때는 이 파이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DC는 이거면 이 수치가 커지면 보통 직경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되고, 그런데 보통 철선 표시할 때, 철선을 표시할 때는 이 번호가 커지게 되면 보통 철선은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상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통 이 와이어 메쉬를 우리가 사용하는데 블록 보강용 철망. 그런데 이 블록 보강용 이 철망 사용하는 것은 보통 수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가로근 대신에 이 용접 철망을 쓰게 됩니다. 용접 철망 이거는 가로근 대신에 수평된 가로근 대신에 이 용접 철망 형태를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가로근 대신에 용접 철망 와이어 메쉬를 넣어주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것 때문에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 보통 행력 보강 개념, 수평력 보강 개념, 행력 보강으로 인해서 이런 행력 보강하면서 이런 수직 균열 그래서 이 수직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직 균열 방지 개념상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서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모서리 부분 우각부 같은데 우각부를 모서리 하죠. 그래서 모서리 부분에 이런 보강이나 이런 균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보통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세로근적인 측면으로 보강하는 것이 아니라 가로근 대신에 보통 수평 줄눈에 묻어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세로근 쪽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수평 줄눈에 용접 철망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 수평 줄눈 개념에 묻어서 쌓게 됩니다. 그 측면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럼 이 수직 하중의 분산 효과를 가질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요 개념 수평 균열 방지 목적은 아닌 수직 균열 방지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 수직 하중의 분산 효과도 가진다는 측면 알아두시고, 수직 하중 분산 효과적인 측면. 그런데 수직 하중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수직 하중 경감 효과는 없습니다. 경감 효과가 아니라 수직 하중 분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을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량적인 측면은 아직은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정확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병량. 이거는 이론상 개념이죠. 병량. 병량의 단위는 보통 센치 퍼 제곱미터 이걸 씁니다. 그럼 병량이라는 개념은 이것을 병량이라 칭하죠. 자,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를 갖다가 내력벽 길이의 총 합계적인 측면을 총합계를
자, 그 건물의 바닥 면적으로, 그치? 바닥 면적으로 나눈 것, 이것이 병량입니다. 그래서 병량이 많아진다는 게 내력벽 길이가 길어진다는 개념과 같다. 그러면 내력벽 길이 총합계를 따졌을 때, 이때 주의할 점은, 자, 아무 벽이나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내력벽 길이가 55cm 미만은, 55cm 이상 되네. 55cm 미만은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포함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최소한 55cm 이상 돼야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 원리가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된다. 벽은 이렇게는 잘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는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력벽 길이를 많이 해주게 되면 행력에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량을 많이 두는 것이 조족조는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 병량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최소 병량 기준은 단위 면적당 일정 한 방향으로 일정 길이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15cm per 제곱미터 이상이 돼주시면 면적당. 그러면 보통 벽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X축렬이 있을 거고 Y축렬이 있을 거다. 이렇게 S축렬 벽도 있을 거고 Y축렬의 벽도 있겠죠. 이 Y축렬의 벽도 있을 겁니다. 또 한 방향으로 최소한 이만큼 확보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렇게 벽이 있을 때 이렇게 흔들릴 때 이 벽이 지지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흔들릴 때 이쪽 열에 X축렬의 벽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벽이 요 정도는 필요하다. 같은 축으로 최소 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면적당 이걸 곱해 주시면 된다. 그럼 바닥 면적이 뭐 40제곱미터 있다 가정하면 40 곱하기 15cm per 제곱미터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최소한 600cm, 최소한 한 방향으로 X축이나 Y축이나 Y축으로 최소 병량이 6m 이상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량이 최소 이 정도 되라는 것은 개구부가 너무 많아서는 안 된다. 개구양이 일정량 이하로 대주라는 뜻과 동일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둘 거는 보통 이 병량은, 그래서 이 행력 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좋습니다. 조족조는 행력, 수평력, 행력 보강상 보강을 위해서는 이 내력벽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이 내력벽 두께, 이 두께를 증가하는 것보다 이 내력벽 길이를, 병량을 증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내력벽 길이, 병량 개념 되죠. 내력벽 길이를 증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증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족조는 벽 두껍게 하는 것보다는 내력벽 병량을 많게, 내력벽 길이를 많게 하면 행력에 저항하는 힘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이 병량에 대해서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여기 블록 쌓기라든지, 그래서 이런 자재나 운반, 지급 저장 이런 파트를 정확히 공부하시고 이론상 개념상 내면 혹시 이런 병량을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병량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시고요. 중요 포인트는 시방서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 시방서 위주로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블록 쌓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보나 보강블록 공사, 인방블록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돌구조하고 같이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